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4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열풍에 대한 부분인데요. 해당 내용을 토대로 제가 왜 차근차근 TQQQ를 매수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열풍과 이것이 우리의 미래, 특히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탐구해 보시죠. 그 전에 세계 주요 증시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면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산업 42,052.19포인트로 플러스 0.69% 상승, 나스닥 종합 18,239.92포인트로 플러스 0.8% 상승, S&P 500 5,728.8포인트로 플러스 0.41%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니케이 상해 종합만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항생, 독일, 프랑스, 영국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주요 뉴스 헤드라인을 좀 훑어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었는데요. 다우지수도 AI 시대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얼마 전이죠. 엔비디아가 들어왔고요. 다우지수에. 반면에 지속적으로 다우지수에 있던 인텔이 빠져나왔습니다. 엔비디아가 인텔을 어떻게 보면 밀친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뉴욕 증시 보면 미국의 S&P 500 종목 100여 곳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실적 발표에 따라 투자자들의 리밸런싱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죠. 그리고 버핏이요. 현금 보유 사상 최고치를 지금 어,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애플도 지금 보유 비중을 줄였고요. 여러모로 지금 리밸런싱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좀 있겠죠. S&P 500 맵을 좀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0.99% 상승, 반면에 애플은 마이너스 1.33% 하락. 워렌 버핏이 팔아서 그럴까요? 그리고 구글 마이너스 0.02% 하락, 메타 마이너스 0.07% 하락. 반면에 아마존은 6.19%나 상승을 했고요. 기업 실적이 좋았죠. 테슬라 마이너스 0.35% 하락, 엔비디아 1.99% 상승, AMD는 반면에 마이너스 1.53% 하락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피어앵그리드 인덱스 보면 어느새 공포 구간에서 유트럴, 중립 구간으로 넘어왔습니다. 49포인트.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뜨거운 감자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 코파일럿에 한번 그려봐 달라고 했는데, 와, 엄청난 감자가 지금 나왔죠. 유머러스해지는 것 같습니다. 코파일럿이.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막대한 투자를 감행하면서 어깨는 뜨겁게 이렇게 지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 아마존, 구글, 엠포라고 할까요? 이 네 가지의 주요 빅테크 4개 기업에 올해 AI 투자만 해도 무려 288조 원이라는 진짜 어마무시한 자금이 지금 투자하고 있고요. 자금으로. 이런 AI가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기술임을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죠. 아마존닷컴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아마존닷컴의 주봉인데요. 실적이 좋게 나왔죠. 그래서 무려 6.27%나 상승을 했는데, 보면은 아마존이 이때 2024년 7월 8일 날 최고점을 찍고 안 좋은 음봉이 이렇게 도래했죠. 직전 양봉을 다 잡아먹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하락 시그널이죠. 결국은 하나, 둘, 셋, 네 개의 음봉이 들어섰고요. 그리고 나서 60주선이죠. 60주선을 지지하고 하려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지를 못했죠. 결국은 60주선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바닥에서 장대 양봉이 나타났죠. 그리고 나서 양봉, 그리고 도찌를 위에서 지금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죠, 이때. 그럼 여기가 매수 타점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음봉, 조정을 좀 받은 거죠. 그러고 나서 좋은 양봉이 이렇게 들어섭니다. 그리고 양봉, 음봉 두 개, 그리고 도치가 또 나왔고요. 그리고 양봉이 또 들어섰고, 여기가 또 매수 타점이 되겠죠. 그리고 음봉 하다가 도치가 또 나왔습니다. 이만큼 지금 미국 증시, 특히 AI 관련해서 여러모로 이 주봉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투자자들이 서로 혼조세를 좀 보이는 거죠. 도치가 딱 나왔다는 거는 뭐 매수하는, 매도하는 이런 힘이 그래서 멈추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도치를 돌파하는 이 자리가 또 매수 타점인데 장대 양봉이 이렇게 들어섰죠.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요. 그래서 이번 주를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마존닷컴이. 결국은 이 전고점을 양봉으로 돌파했고요. 이 최고점을 돌파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만약에 양봉으로만 이렇게 돌파한다. 그러면 새로운 시세를 줄 겁니다. 아마존닷컴은요. 그리고 좀 봐야 될 게 RSI인데 아직은 뭐 80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거로 봐서는 과열 구간은 아니고요. 그럼 왜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열광할까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자면 첫 번째, 미래 성장 동력이죠. 두 번째, 경쟁 우위 확보죠. 세 번째, 데이터 활용의 극대화입니다. 결국은 빅테크 기업들은 AI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죠. AI는 단순한 이제 기술을 넘어서서 기업의 모든 부분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성장 동력으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AI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은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는 거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데 필수가 되어 가고 있는 지금 시점입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어떻게 보면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힘이죠. 그래서 이런 힘을 분석하는 거고 활용하기 위해서 AI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AI 투자 과연 성공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각자의 생각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말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 수 있으니까요. 어,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자면, 하지만 AI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저 또한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부 투자자들은 AI 투자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이 무엇인지 아직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죠. 단기적으로는 투자 비용 증가로 인해서 이윤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제 표하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발표하면 할수록 어느 기업은 실적이 좋았는데도 하락하고 어느 기업은 실적이 그냥 했는데 상승하고 이런 뭐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게 아마 이런 의문에서 발생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투자 대비 성과 그 기술 발전의 불확실성, 경쟁 심화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AI 투자의 구체적인 성과를 측정하기는 유감이지만 어렵습니다. 단기적으로 투자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요. 이익이 감소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AI 기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든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AI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AI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역시나 많이 남아있죠. 예를 들어서 AI 윤리 문제라든가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 등이 속해 있죠. 그리고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경쟁이 심화되면서 시장 변동성 역시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아직도 어떻게 보면 어, 주가의 그런 향방을 우상향하는 방향성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여러모로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나스닥 100 지수와 3배 레버리지 ETF TQ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는요, 나스닥 100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스닥 100 지수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등 세계적인 IT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죠. 이들 기업은 AI라든가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핵심 기업들로 보입니다. TQ의 월봉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TQ가요. 2021년 11월 1일 벌써 세월이 빠르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91.68달러를 찍고 진짜 여기에 만약에 몰빵 투자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끔찍하죠. 거의 나락을 갔다 정도인데요. 그러다가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항상 제가 강조드리죠. 절대 세배 레버리지는요. 몰빵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각자가 계획을 세워서 나는 10%만 투자할래. 저처럼요. 아니면 5%만 투자할 거야. 아니면 한 20% 마지노선으로 해서 투자할 거야. 이렇게 이 안에서 자신의 이제 투자 목표를 가지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세배 레버리지는. 만약에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 10%를 다 소진해서 투자했다. 만약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면 몰빵 투자한 사람들은 진짜 망한 겁니다. 한마디로.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10%만 투자했다. 그럼 기회죠. 왜냐하면 저에게는 90%의 자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순신도 말을 했죠. 뭐 여기에 비유하는 게 좀 안 맞을 수는 있으나 신에겐 12척의 배가 남아있다. 그런 심정이 저에겐 90%의 이런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다. 떨어졌네. 그럼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데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분할해서 매수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요. 이렇게 상승할 때는 안 사고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사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런 방법으로 한다고 해도요. 아니면 돌파 매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양봉으로만 해서 직전 정고점을 돌파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도지가 나왔을 때 양봉으로 이렇게 갈 때 여기 돌파하는 자리가 또 매수 타점이 될 거고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을 했다라는 게 이 봉을 음봉을 보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직전 양봉의 절반 이상을 음봉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으니 결국은 나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거야 라는 걸 암시했는데 우상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받고 다시 음봉 다시 양봉으로 지금 추세가 있는데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번 주에 장대 양봉으로 만약에 터진다 그러면 직전 정고점을 다 돌파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최고점을 양봉으로 돌파한다면 새로운 시세를 줄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여기서 지금 양봉이지만 이번 달이요. 무슨 악재가 터져가지고 음봉으로 이렇게 내리 꽂힌다. 그러면은 여기 10선을 지지하는지 봐야 되고요. 아니면 이 돌파한 자리 지지하는지 봐야 되고요. 최악의 상황은 여기 20얼선 아니면 여기 돌파한 자리까지는 양봉으로 돌파한 자리까지 떨어져서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떨어져도 정상적 조정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RSI를 봤을 때는 아직 과열 구간은 아직 오지 못했습니다. 한 60에서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피어앤그리드 인덱스 봐서도 지금 중립 구간이기 때문에 여지가 있죠. 세배 레버리지 ETF에 그러면 제가 TQ 투자하는 이유는 뭘까요?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인데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려 보자면 높은 성장 잠재력, 그리고 분산 투자, 시장의 관심입니다. 우선 나스닥100 지수는 4차 산업혁명의 성장과 함께 지속적인 상승이 기대됩니다. TQ는 나스닥100 지수의 상승률을 3배로 반영하므로 더욱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 투자하고 있고요. 분산 투자 관점에서 보면 TQ는 다양한 IT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개별 기업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지속적으로 관심도 가져지는 그런 부분인데 TQ와 같은 기술주 ETF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파워게임의 대다수 투자자는요 TQ를 가지고 있을 정도죠. 하지만 레버리지 ETF의 투자는 위험이 따른다는 점 명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죠. 레버리지 ETF는 시장이 하락할 때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3배로. 신중하게 그렇기 때문에 투자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요. 충분한 자산 배분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셔야 됩니다. 뭐 주가가 이렇게 상승한다고 해서 나 여기서 몰빵 투자할 거야 이렇게 하면 진짜 끔찍한 그런 나락을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또 3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요. 그나마 3배 레버리지 중에서는 TQ가 가장 변동성이 작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도 크고요. 맺은 말을 통해서 그럼 오늘의 영상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또 감자가 나왔죠. 우리의 투자도 이렇게 우상향했으면 좋겠습니다. 뜨겁게요. 참 그림을 보면 볼수록 코파일럿이 잘 그리는 것 같습니다. 코믹스러운 그런 그림도 잘 그리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저는 또 진짜 빅테크 기업들에 투자해야 되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다잡는 거죠.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는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죠. 신중하게 접근하시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AI는 인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핵심 기술이 될 겁니다. 하지만 투자는 항상 불확실성을 동반한다는 점, 따라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해 보시고요. 전문가의 조언 구하기 전에 자신께서 한번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절대 전문가의 저 또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조언을 구할 때 뭐 무조건 맹신하는 것보다는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다르게 생각해. 아니면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 거에 대해서 반박에 대한 근거를 딱 마련해서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해보는 거죠. 내 생각이 맞은지 이 사람의 생각이 맞는지 크로스 체크를 했을 때 내 생각이 맞다 그러면 내 생각대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내 생각이 틀린 것 같다 그럼 이 사람의 생각 무조건 맹신하는 게 아니라요. 돌다리도 이렇게 두들겨 가면서 하루하루 투자를 해보시는 거죠.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 거지? 어떻게 생각한 거지? 라는 부분을 캐치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전달한 이런 정보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영상을 찍었고요. 투자는 항상 자신만의 공부를 통해서 확신이 있을 때 돌다리도 두들겨보듯 건너듯이 신중하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투자 성공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모두 투자 성공해서 부자가 되는 그날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도전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